최근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은 두 개의 양자점을 짧은 길이의 위상초전도, 나노, 와이어로 연결한 하이브리드 구조에서 마요라나 모드의 겹치 및 비국소적 상관관계를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짧은 나노 와이어에서 마요라나 모드의 겹침 현상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는 마요라나 모드 간의 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양자점 간의 비국소적 전자 페어링을 유도합니다. 일장 양자점과 위상초전 도체의 기초. 양자점은 나노기술의 작은 기적 중 하나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주 작은 섬에 전자가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이 섬은 너무 작아서 전자가 갇혀버리면 더 이상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고 특정한 에너지 수준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섬을 양자점이라고 부릅니다. 양자점은 반도체 재료로 만들어지며 이들은 마치 원자의 특성을 모방합니다. 전자가 갇혀있는 양자점은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 회로에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양자점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이들이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매우 특정한 색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점은 디스플레이 기술이나 태양전지, 바이오 이미징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초전도체는 마치 마법과도 같습니다. 특정한 온도 이하로 냉각되면 전기 저항이 0이 되어 전기가 손실 없이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상 초전도체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들은 전류가 흐르는 경로를 따라 특이한 경계 상태를 가집니다. 이 상태를 위상이라고 부르며 이 위상 상태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위상 초전도체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경계에 나타나는 마요라나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쌍으로 나타나며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마치 양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마법 같은 현상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위상 초전도체는 양자 컴퓨터의 안정적인 큐비트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요라나 모드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에토레 마요라나의 이름을 딴 입자입니다. 그는 1930년대에 전자와 같은 입자가 반물질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이론은 오랜 시간 동안 실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위상 초전도체에서 이러한 입자의 존재 가능성이 밝혀졌습니다. 마요라나 모드는 쌍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들은 매우 안정적이며 외부 간섭에 강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마요라나 모드는 양자 컴퓨터에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비밀번호를 아주 안전한 금고에 보관하는 것처럼 마요라나 모드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점과 위상 초전도체는 미래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점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전자적 특성을 가지며 위상 초전도체는 안정적인 마요라나 모드를 통해 양자 컴퓨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기술이 결합되면 우리는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실험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양자 컴퓨터 개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2장 양자점과 위상 초전도체의 상호작용. 이제 양자점과 위상 초전도체가 어떻게 서로 결합하여 흥미로운 현상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자점과 위상 초전도체를 함께 사용하는 이유는 두 기술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점을 아주 짧은 위상 초전도체, 나노 와이어에 연결하면 양자점과 초전도체 사이에 특별한 상호작용이 발생합니다. 이 상호작용은 마치 작은 다리 역할을 하는데 이 다리를 통해 정보가 오가며 새로운 상태가 형성됩니다. 이 새로운 상태를 분자 상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가 한 양자점에서 다른 양자점으로 이동할 때 이 전자는 위상 초전도체를 통해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특성을 가집니다. 그럼 비국소적 상관관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입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두 양자점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양자점에서 일어난 변화가 다른 양자점에도 즉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비국소적 상관관계는 양자점과 위상 초전도체가 결합했을 때 발생합니다. 양자점 사이에 있는 위상 초전도체는 마치 두 양자점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아서 이 다리를 통해 정보가 빠르게 전달됩니다. 이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전기 신호의 전달 방식과는 매우 다릅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신호가 직접적인 물리적 경로를 통해 전달되지만 비국소적 상관관계에서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양자점과 위상 초전도체가 결합하면 새로운 분자 상태가 형성됩니다. 이 분자 상태는 각각의 양자점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와는 다른 에너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에너지 구조란 시스템 내에서 가능한 에너지 수준들의 배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두 양자점이 결합하면 각각의 양자점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수준이 변화합니다. 이 새로운 에너지 구조는 마치 새로운 멜로디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각 음표는 독립적일 때보다 결합했을 때 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양자점과 위상 초전도체의 결합은 새로운 에너지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특성을 이끌어냅니다. 이렇듯 양자점과 위상 초전도체의 결합은
매우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둘이 결합하면 비국소적 상관관계와 같은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기존의 물리학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또한 이 결합으로 인해 형성되는 새로운 에너지 구조는 양자 컴퓨터의 개발에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실험적으로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3장 교차 안드레프 반사 분광법을 이용한 연구. 이제 교차 안드레프 반사 분광법이라는 멋진 실험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름은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이 실험은 양자점과 위상 초전도체가 결합된 시스템에서 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전자는 마치 작은 공처럼 전선을 따라 굴러가다가 초전도체에 도달하면 반사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는 특이한 변화를 겪습니다. 원래 전자는 음의 전하를 가지고 있지만 초전도체와 상호작용할 때 양의 전하를 가진 입자인 전공으로 변합니다. 이런 변화를 이용해 전자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이 교차 안드레프 반사 분광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럼 이제 실험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작은 양자점을 준비하고 이를 짧은 위상 초전도체 나노 와이어에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이 구조에 전압을 걸어 전자를 양자점으로 보내고 전자가 초전도체에서 어떻게 반사되는지 관찰합니다. 전자가 초전도체에 도달하여 반사되면서 전공으로 변하는 과정을 측정하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통해 양자점과 초전도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는 매우 복잡할 수 있지만 이를 그래프나 표로 정리하면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양자점과 위상, 초전도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면 여러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점 간의 비국소적 상관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전자가 초전도체를 통해 어떻게 이동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양자점과 초전도체 사이의 새로운 물리적 현상을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가 한 양자점에서 다른 양자점으로 이동할 때 초전도체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변화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은 두 개의 양자점을 짧은 길이의 위상 초전도, 나노 와이어로 연결한 하이브리드 구조에서 마요라나 모드의 겹치 및 비국소적 상관관계를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짧은 나노 와이어에서 마요라나 모드의 겹침 현상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는 마요라나 모드 간의 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양자점 간의 비국소적 전자 페어링을 유도합니다. 특히 연구팀은 교차 안드레프 반사 분광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비국소적 상관관계를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이는 마요라나 모드의 비국소적 성질을 탐지하는 새로운 실험 기법으로 양자점과 마요라나 모드의 하이브리드화로 인한 분자 상태와 에너지 구조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본 연구는 최근 실험적으로 구현된 최소키 타입 모델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모델이 양자점과 결합하여 비국소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이로써 연구는 양자 컴퓨팅 및 위상 물질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최소키 타입 모델이란 아주 단순한 형태의 위상 초전도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통해 마요라나 모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 안드레프 반사 분광법은 양자점과 위상 초전도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전자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물리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연구 결과가 어떻게 양자 컴퓨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양자 컴퓨터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다음 장에서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4장 양자 컴퓨터 개발을 위한 응용과 전망. 우리는 지금까지 양자점과 위상 초전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흥미로운 현상을 일으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기술들이 어떻게 양자 컴퓨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와는 아주 다른 원리로 작동합니다. 지금의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두 가지 상태를 사용하는 비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합니다. 큐비트는 동시에 0과 1의 상태를 가질 수 있는 양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큐비트 덕분에 양자 컴퓨터는 매우 복잡한 계산을 놀라운 속도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정확한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양자점과 위상 초전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자점은 매우 작은 공간에 전자를 가둬서 큐비트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자점의 특성을 잘 조절하면 매우 안정적인 큐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상 초전도체는 마요라나 모드라는 특별한 상태를 제공하여 큐비트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요라나 모드는 외부 간섭에 강하고
정보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위상 초전도체는 양자 컴퓨터의 오류를 줄이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데는 많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큐비트를 매우 낮은 온도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초전도체가 작동하려면 극저온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큐비트 간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도 큰 도전 과제입니다. 작은 오류가 전체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도전 외에도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윤리적, 사회적 고려 사항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암호화 기술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 개발을 위한 연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양자점과 위상 초전도체를 이용해 더욱 안정적이고 강력한 큐비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성공하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양자점과 위상 초전도체의 결합은 양자 컴퓨터 개발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이 기술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이를 통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비록 많은 도전 과제가 남아있지만 과학자들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는 머지않아 양자 컴퓨터가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양자점과 위상 초전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연구와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해보며 이상 토트쌤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